기자초 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이제는 보셨나요? 이미 전국 관객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역대 개봉됐던 영화 중에서 탑 5 안에 드는 흥행 성적이고, 총 매출 같은 경우 제가 극한 직업을 넘어서 역대 1위에 오를 것 같다는 얘기를 앞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흥행 성과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영화가 개봉되고 그 영화가 흥행을 하면은 출연 배우들이 인기를 얻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연출을 맡은 장항준 감독이 점점 더 높은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 감독이 된 이후에도 감독 출신 방송인, 김은희 작가의 남편,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천만 감독,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인생을 사는 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이러한 큰 성공에도 그 누구도 그를 시기 질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의 성공을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장항준 감독 특유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그리고 또한 항상 주변을 배려하고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 기간 일명 와카남, 와이프 카드 쓰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았던 이 장항준 감독의 멋진 인생, 인생은 장항준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장항준 감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1969년 9월 대구 출생입니다. 근데 이분이 파라군에 살았어요. 강남 노년초 출신이고, 무엇보다 명문 중의 명문 휘문고를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상당히 유복했다고 해요.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과외를 항상 받았다. 제5공화국 들어서며 과외 금지령이 선포돼 살 것 같았는데 한 달 뒤 비밀 과외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었고요. 우리 아버지가 옛 공군사관학교 몇 동을 지었다.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하셨다고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2 때 아버지의 건설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었고, 그리고 서울예대 연극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에 김은희 작가와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보면은 데뷔도 굉장히 빨랐어요. 1996년 영화 박봉곤 가출 사건, 이 작품에 참여를 했고요. 이후에 영화사에서 일을 하다가 방송사에는 FD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방송작가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2002년 비교적 빠른 시기에 라이터를 켜라로 감독 데뷔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33살이었습니다. 당시 130만 명을 모았으니까 흥행 성적도 나쁘지 않았죠. 그 결과 라이터를 켜라의 주인공이었던 김승우 씨와 손잡고 이듬해 곧바로 또 당시 대세배우였던 김정은 씨를 여주인공으로 캐스팅해 불어라 봄바람이라는 차기작까지 곧바로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연출보다는 영화 끝까지 간다나 30일 등 각색 참여작이 더 큰 두각을 보였고요. 그러다 이 왕과 사는 남자로 천만 감독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분은 연출보다는 입담으로 상당 기간 대중들에게 어필했습니다. 가장 웃긴 영화 감독부터 신이 내린 꿀팔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 등 다양한 별명이 생겼고, 방송인 장항준이란 수식어가 대중들에게 더 익숙해지는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장항준 감독은 굉장히 잘 나가는 아내 김은희 작가의 후광을 많이 입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항준 감독은 절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나는 와이프의 카드를 쓴다라고 자학개그를 펼치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죠. 결코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장항준 감독을 지지하고 또 그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많은 이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남다른 아내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장 감독은 다시 태어나도 장항준으로 태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봉준호 감독으로 살 것인가 장항준 감독으로 살 것인가, 이런 설문조사에서도 장 감독이 압도적인 차로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장 감독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장항준이고 싶다. 솔직히 저는 제가 참 좋다고 얘기했고, 봉준호 감독은 거장의 고뇌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고뇌가 없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또 아내가 일을 하고 받아온 500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명품을 사러 간 적도 있었다는 이 장항준 감독은 아내의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너무 조바심 내지 마. 오빠는 가만히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내 거는 다 오빠 거라고
이런 김은희 작가의 명언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미운 으르새끼의 어머니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정말 잘하셨다. 도대체 무슨 복이냐? 전생에 나라를 3번 구하신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 어머니들의 얘기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듯 아내의 큰 성공 뒤에 이제는 장항준 감독이 1,3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은 천만 영화의 감독까지 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생에 나라를 3번 구하지 않고는 장항준 감독 같은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장항준 감독이 아내와 이같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삶을 유지하는 데는 남다른 그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내에게 이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한 인터뷰에서 장 감독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은희 작가 남편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좋다. 아내에게 이겨서 뭐 하겠느냐라고 배우자의 성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그 비결에 대해서도 무조건 아내 편을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 은희야, 돈은 네가 벌어와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글 쓰고 돈을 벌어오는 대신 자신은 철저히 아내의 편이고 그 돈을 편하게 쓰고 있다. 근데 이게 말이 편하게 쓰는 거지 그만큼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아내의 편이 전적으로 되어준다. 이렇게 항상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장항준 감독,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김은희 작가가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장항준 감독의 어록들도 뒤늦게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 즉,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라. 자, 그런데 그러면 돈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데 장 감독은 김은희 작가가 돈을 벌어왔고 지금은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와중에 천만 감독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겁니다. 또 다른 어록은 완벽하려고 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건데 사실 왕과 사는 남자 역시 완벽한 영화, 그렇기 때문에 1,300만 관객을 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 감독은 이걸 인정한다는 거죠. 호랑이 CG가 부족하다는 거, 연출적으로 어느 정도 허점이 있다는 걸 오히려 인정을 하고 대본에 대한 논란, 연기력 논란이 없는 것이 다행이지 않냐, 나머지 비판은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춤추면서 살되 남의 장단에 춤추면서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얘기인즉 인생, 내 인생이잖아요. 항상 즐겁게 춤추듯 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 장단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리듬대로 살아가야지 정말로 멋진 춤을 출 수 있지,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려 하다 보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그의 가치관은 사실 작품에도 많이 녹아 있습니다. 왜 이런 운이 장항준에게 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혹시 여러분, 장 감독의 전작 리바운드 보셨나요? 이 리바운드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체 직전에 있던 이 농구부의 얘기를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제가 볼 때 흥행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왕과 사는 남자의 제작자가 이 영화를 보고 장 감독의 따뜻한 시선에 반했다는 거죠. 이 왕과 사는 남자는 사실 인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종과 어몽도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듬는 연출이 필요했는데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항준 감독이라는 걸 리바운드를 비롯해 여러 작품들과 또 방송에서 나온 장항준 감독의 어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런 그의 따뜻함이 여러 군데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 왕과 사는 남자의 연출 기회가 주어졌고 이 같은 성공이 오게 됐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누군가가 그냥 갖다 준 게 아니라 장 감독이 스스로 일군 성공이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장 감독의 성공을 모두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갑내기 친구인 윤종신 씨가 격하게 축하해주고 있는데 왜 그럴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장 감독이 가식이 없고 솔직한 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의 빗장을 열게 만드는 가장 큰 키워드란 생각이 듭니다. 윤종신 씨가 예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빚더미 앉았을 때 장항준 감독 부부의 집이 마음의 도피처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장항준 감독 부부가 잘 살고 있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윤종신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삶에 지친 수준이고 두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찢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천진난만했다. 그 집에 가면 유토피아가 펼쳐지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행복은 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김은희 작가도 항상 스타 작가는 아니었고 두 부부는 굉장히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 더 많은 성공을 거뒀던 윤종신 씨가 그 집이 유토피아, 낙원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즉 돈을 떠나서 두 사람의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곁에 있으면 항상 행복했고 그렇게 살았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음 장항준 감독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장 감독은 한 뉴스에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과 사는 남자가 빨리 잊혀졌으면 좋겠다. 이 영화 다음에 개봉한 한국 영화를 논하지 않고는 2026년을 얘기할 수 없다고 할 만한 한국 영화가 나오길 바란다. 나의 성공보다는 이 성공을 잇는 더 큰 성공, 이건 타인의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원한다는 겁니다. 장 감독은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너무 위를 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거다. 초등학교 입학 전 숫자도 겨우 쓰던 나를 생각하면 나의 인생은 너무 선방한 거다. 즉, 더 큰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안분지족, 지금 나의 삶을 만족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더 큰 복이 오게 된다는 게 장항준 감독의 삶의 지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인생은 장항준처럼 살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